이번 시간에는 출판 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제작도 이제 출판 전문하는 그 대학에서는 출판 제작론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개략적인 이렇게 개요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번 시간까지 이제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편집 디자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 제작처에다가 일단 그 데이터를 넘기는데, 보통은 이제 PDF 파일로 해가지고 넘겨요. 그래서 그 PDF 파일을 넘기면은 제작처에서 일본말로는 이제 우리 꿈이라고 하고, 이렇게 판을 안치는 거죠. 판 안치기를 해요. 그렇게 판 안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을 안치는 거를 필름을 뽑거나, 또 아니면은 요즘은 그 CTP라고 해가지고 인쇄 바로 직전 단계 아연판, 예, 거기다가 출력을 해요. 그리고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인쇄기에다 걸어서 인쇄를 하면은 인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재단을 해가지고 책 크기에 맞게 재본을 하고, 그 다음에 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를 씌운다든가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완성품의 책이 되는데, 그래서 제작에서는 크게 봐가지고 출력하고, 종이를 어떻게 할 건가, 종이 관계, 그 다음에 인쇄 관계, 그 다음에 재본, 그 다음에 후가공,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제작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제작에서 출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면요. 출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보통은 여기 교구제가 다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기 좀 힘들어서, 그 옛날에는 이제 출력을 할 때, 옵셋을 할 때는 그 필름을 뽑았어요. 그렇게 필름을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소부라고 해가지고 아연판에다가 찍어서 그 아연판은 그 소부판을 인쇄기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단은 출력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CTP라고 해서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연판, 소부판으로 바로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인쇄기에다 걸어가지고 인쇄하는 거를 옵셋 인쇄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옵셋 인쇄보다 그 대량으로 이렇게 책을 찍을 때는 그 윤전 인쇄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가 뭐 수능 시험 문제지라든가 뭐 아니면 대량으로 찍는 잡지나 이런 것들은 윤전 인쇄기를 써가지고 하거든요. 그 윤전 인쇄기는 뭐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종이가 나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저기 있는 화장지 같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나와요. 그럼 그 두루마리를 인쇄기에다 걸어가지고 쭉 롤이라고 하는데, 롤로 바로 찍는 거를 윤전 인쇄라고 보고, 저 롤로 되는 거를 일절지로 재단을 해가지고 그 인쇄기에다가 뭐 반절로 재단해서 찍든지 사절로 해가지고 재단 찍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책 만들 때 종이 그거를 재단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출력에 대해서는 뭐 이거 말고도 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건 이제 마스터인데, 이제 마스터 인쇄는 그 마스터 인쇄를 하기 위한 출력을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 인화지라고 해가지고 사진 종이에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마스터 페이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스터 페이퍼를 마스터 인쇄기에다 걸어가지고 인쇄를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로 마스터 페이퍼로 이제 출력이 돼요. 그래서 거기 인쇄를 이제 걸어가지고 요즘 마스터도 그 양면 인쇄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장통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0부 가까이를 찍는 것도 마스터로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또 요즘은 뭐 또 뭐 실버 마스터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인쇄기에 그 이렇게 편집한 거를
그 인쇄기에 걸기 전에 그 단계, 그걸 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출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출력을 해놨어요. 해놨으면은 이제 종이가 있어야 인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종이는 크게 봐가지고 종이에 종류가 있어요. 종류.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종이는 그 모조지라고 해요. 모조지. 이 모조지라고 하는 종이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런 표지를 찍을 때 이제 반짝반짝하고 좀 두꺼운 종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아트지라고 해요. 그럼 아데지라고 하기도 하고 아트지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이건 이제 랑데뷰라고 하는데 약간 두껍고 이제 질감은 좋은 건데 또 이런 모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표지나 이제 표지 사발이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 종이를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이제 그거 말고 뭐 흔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나 이제 사전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아주 얇은 종이잖아요. 예, 이런 종이도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한 45g 정도의 그 스노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또 그리고 또 종이가 투명지하고 불투명지도 있고요. 또 산성지하고 그다음에 뭐 비산성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재질에 따라서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린애들이 뭐 책을 입에 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해성이 없기 위해서 뭐 산성지를 거의 안 쓰고 중성지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재질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 종이로 우리가 이제 책 만들 때 보면은 그 면지라고 하죠. 이 면지로 쓰는 종이가 있는데, 이런 종이는 대부분 뭐예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맘에드지 계통을 주로 써요. 쓰고, 그 다음 맘에드지보다 조금 더 싼 게 있는데, 내가 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종이를 이제 또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아주 특수 종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이야기만 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런 박스를 만드는 거, 이런 박스를 만드는 데는 이제 골판지라고 하죠. 예, 뭐 그런 종이를 쓰고, 또 이제 봉투 같은 거, 각대 봉투, 누런 봉투 쓰는 거, 뭐 그런 종이도 따로 있고, 종류는 하여튼 수백 종이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출판에서 많이 쓰는 거는 표지 종이하고, 그 다음에 면지하고, 그 다음에 내지, 이렇게 세 가지의 주로 종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종이를 어떤 걸 쓸 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종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종류가 그거고, 그 다음에 종이는 이 평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게라고 하고, 그냥 그람수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종이를 보통, 이거는 이게 아까 모조라 그랬죠? 이제 이 모조인데 80g짜리다 하면은 80모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색깔이 그 미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80미색 모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이에 이제 그 전지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전지가 사륙전지가 있고 곡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전지 한 장의 무게가 몇 그램 나가는 거에 따라서 뭐 80모전이, 70모전이, 60모전이, 100모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을 만들 때는 80g 정도 나가는 모조를 써요. 그리고 책이 훨씬 더 두껍다 하면은 이제 70g을 쓰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전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65g, 뭐 60g, 심지어 45g, 뭐 심지어 30g 이런 것도 쓰죠. 그래서 종이는 이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제 이야기했던 색깔이 있어요. 색상. 이제 색상으로 봐가지고, 보통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출판 쪽에서 백상지라고 해요. 백상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색종이라고 하죠. 근데 미색도 뭐 연미색도 있고, 그 종이 메이커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종이 메이커가, 난 최근에는 종이 메이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유림 재질이라든가
뭐 삼덕재지라든가 전주재지라든가 뭐 신호재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메이커들이 거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이냐 공장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종이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이 색깔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색지라고 하는 게 있죠. 아예 처음부터 뭐 색깔로 인쇄돼 가지고 나오는 그 색지 이런 것들도 인쇄할 때 그 색지 위에다가 다시 인쇄해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종이의 크기 이제 크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A4 용지라고 하죠. A4 용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책을 찍는 거, 신국한 책을 찍는 거를 한 면이 한 10절 정도 돼요. 10절. 그렇게 A4냐 몇 절이냐 이거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국판이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제 전번에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국이라는 거는 일본에서의 단위예요.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판, 뭐 신국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일본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4이니 뭐 A3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서양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뭐 몇 절 이런 걸 많이 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쇄소에서 보면은 그 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10절지로 자르면은 신국판 만드는 정도 크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A4하고 똑같진 않아요. 조금 달라요. 근데 A4 정도 크기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절수에 따라서 종이를 어떻게 자르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은 사륙배판인데 그 사륙배판일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륙전지를 써요. 이런 이제 신국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전지를 쓰는데 그 보통 이제 이 국전지에 이렇게 작은 우리가 만드는 이런 작은 책에 그 신국판에 그 사륙배판에 한 60% 정도 되는 게 그 신국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따지면은 이제 이게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그 종이 크기를 뭐 전지가 나올 때부터 다르다. 근데 사륙 전지가 가로 세로 몇 센치고 국전지가 가로 세로 몇 센치다.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찾아가지고 좀 알아놓기를 바라고 종이 그 양을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우리가 첨부를 찍는다. 이러면은 그 전지로 몇 장이 들어가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인쇄소에다 발주해요. 그리고 몇 절로 잘라가지고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거는 결국은 종이가 수량을 얼마 들어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종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륙배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양이 일단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보통 이제 R로 표시하는데 연이라고 해요, 연. 그렇게 종이 한 연, 두 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종이 한 연이 전지 몇 장이에요? 500장을 종이 한 연이라고 해요. 그 연필은 한 타서 몇 개예요? 12개. 네, 12개.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인쇄소 지역사에 가보면은 종이를 대부분 이렇게 250장서 그걸 저런 누런정이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놔요. 그래서 그 두 묶음을 떼면은 500장이니까 한 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종이 크기에 따라서 포장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가지고 운반을 해야 종이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전지를 포장을 해가지고 보통 인쇄소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 한 면은 그 전지 500장이라는 거는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종이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그 인쇄소에다가 우리가 종이를 넣을 때 먼저 그람을 보통 이야기해요. 80 미색 종이 모조로 그 사륙 전지로 해가지고 그 반절로 재단을 해서 몇 년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종류, 무게, 색상, 크기, 그 다음에 그 재단 사이즈, 그 다음에 양, 전체 종이 연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이를 발주해요. 편집부에 보면은 종이 발주서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 중에 한 개라도 이제 종이집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종이는 어떤 종이를 넣을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를 못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0g인지 70g인지 이야기를 안 했다든가, 뭐 모전지 아트진지 이야기를 안 했다든가, 그 다음에 사륙전지인지 흑전지인지 이야기를 안 하면 다른 걸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를 시길 때 항상 이 한 6가지 항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있는데 이제 그거는 잠깐만 그 추가를 할게요. 종이가 그 변형 보통은 종이가 종목이에요. 종목이라는 거는 종이 결이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형목은 반대로 이쪽으로 돼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뭐 일례 종대로 뭐예요, 뭐 일례 행대로 뭐예요 하잖아요. 그래서 종목, 형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어떤 종이의 결도 본래는 따져가지고 종이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할 때마다 맨날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모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A4 용지가 있잖아요. 그 A4 용지가 요즘은 이렇게도 복사를 해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거의 이쪽으로 복사됐죠. 그러면은 종이 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들어가겠죠. 근데 종이 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로 놓으면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 결을 따지거든요, 인쇄할 때. 그리고 나중에 재본해 놨을 때도 종이 결이 안 맞으면은 책이 잘 넘어가질 않아요. 적혔을 때 이렇게 넘겼을 때 잘 이렇게 적혀지질 않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일로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잘랐을 때 종이를 이렇게 한번 잘라서 말아요. 이게 이제 이쪽 결이기 때문에 이게 잘 나가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종이로 봐서는 이제 종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게 결이 안 맞기 때문에 이쪽 나가질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 자른 종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지 전체를 가지고 책 크기로 잘랐을 때 내가 이렇게 제키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종이 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제키고 싶다 하면 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행목 종이는 사륙 배판일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되는데 사륙판을 썼을 경우에 이제 본래는 이게 책이 일로 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일로 제키게 되는 거라고요. 이럴 때 보통 행목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이것도 사실 그 행목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목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강제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터져버려요, 종이가. 그래서 이제 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변형판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종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